네, 이제 이번 시간에는 14장 유체 관련된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이에요. 물 먹는 기린 문제인데요. 머리가 심장 위에 1.8m 높이에 있고요. 심장은 바닥이죠. 발 위로 2m. 거의 길이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목이 굉장히 긴 그런 기린이에요. 이 심장의 어떤 계기혈압은 2500 토르입니다. 그리고 길이는 똑바로 서 있고요. 혈액의 밀도는 이렇게 있대요. 그랬을 때 첫 번째 A입니다. 즉 기린이 기절하지 않도록 뇌 혈액을 공급할 정도의 압력, 그러니까 뇌에서의 압력과 발에서의 걸리는 혈압의 어떤 그 단위, 그 압력이 얼마인지 이제 토르 단위로 한번 구해보라는 거고요. 근데 기린이 물 먹는 모습을 보면은 바로 머리를 내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린이 연못에서 물을 먹을 때 일단 결국엔 머리가 땅에 닿아야 되거든. 그죠? 그러려면은 물을 먹으려고 할 때 다리를 벌리면서 서서히 먹이를 숙이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만약 기린이 서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땅으로 닿게 되면은 뇌의 혈압은 얼마나 증가하느냐. 그러니까 서 있을 때의 혈압이랑 서 있을 때는 당연히 높이 있기 때문에 심장보다 높이 있기 때문에 심장보다 혈압이 어떻게 되겠어요? 낮겠죠. 근데 얘를 바닥으로 내리게 되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돼? 혈압이 높아진다는 거야. 그렇다면은 갑자기 내렸을 때 그 혈압의 차이가 갑자기 생기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에 버틸 수 있는 그 압력을 버틸 수 있는 그 혈관이 터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갑자기 커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서히 머리를 숙인다라는 거예요. 그지? 보겠습니다. 그 차이를 한번 구해볼 건데 조건을 보면 여기 머리는 심장에서부터 1.8m H1 높이고요. 발은 그러니까 이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을 먹으려면 발까지 거의 내려야 되니까 심장에서 발까지의 높이가 H2 2m야.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머리가 아니라 목이 엄청 길다라는 거지. 혈액의 밀도가 이렇게 좁고 있고 뇌에서의 혈관에 작용하는 혈압이 P1이고요. 심장에서의 그 혈압이 P0. 그리고 발에서의 혈관에 작용하는 혈압이 바로 P2라고 나보자 이게. 그리고 우리가 1.01 곱하기 10의 5제곱 파스칼은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잖아요. SI 단위기예요. 이 혈압은 760 토르입니다. 그래서 1파스칼은 얘를 나눠주면 되잖아요. 요 토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A입니다. 당연히 심장은 뭐보다는 커요. 뇌에서의 혈압보다는 크단 말이야. 그래서 이 차이가 로우 GH1이에요. 그래서 P1을 구해보면 그대로 대입하면 돼. P1 심장은 250 토르고 얘는 지금 단위를 보면 얘의 단위는 지금 현재는 토르입니다. 그죠? 근데 얘의 단위는 뭐예요? 지금 파스칼이에요. 이제 좀 이따 맞출 거예요. 그래서 얘는 250 토르 얘 계산하면 18.7 곱하기 10의 3제곱 파스칼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더해주거나 빼주려면 단위를 맞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파스칼은 요걸 곱해줘야 토르 단위로 되니까 250 토르 빼기 140.7 토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요 차이죠. 뇌와 심장 사이의 혈압의 차이는 140.7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뇌에서의 혈관에 작용하는 혈압은 109.3 토르예요. 그죠? 그럼 두 번째입니다. P2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의 발바닥에서의 그 혈압, 얘는 심장에서의 혈압이에요. 그래서 얘를 구해보면 이건 바로 그냥 구한 겁니다. 그러면 407.9 토르예요. 근데 만약에 그냥 바로 머리를 숙여버리면 그 머리에 작용하는 혈압의 차이가 얼마라는 거야. 407.9에서 109.3을 빼준 298.6 토르가 혈관에 압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갑자기. 그죠? 그렇게 된다면은 얘가 터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뇌 혈관이. 그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위험이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서서히 숙여. 그래서
결국에는 서서히 숙여서 맨 마지막에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된 현상이에요? 심장을 거의 뭐 발의 높이로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위치가 결국에 발의 위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머리를 요까지 내리게 되면 머리를 요까지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의 차이는 결국에 이 머리에서 버틸 수 있는 이 혈관이 버틸 수 있는 혈압의 차이가 지금 얼마입니까? 140.7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한 심장 높이까지만 숙여서 물을 먹으면 이 뇌에서의 이 혈압의 차이는 충분히 혈관이 버틸 수 있다라는 거겠죠. 여기까지 됐죠. 예, 이상으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 2번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저수지댐의 수심이 12m가 되게 12, 전체 12m라고 하네요. 물이 차여 있다. 수면에서 6m 되어야 되는 지점에서 4cm, 지름이 4cm인 관이 댐을 가로질러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고 물마개로 관의 끝이 막혀 있더라. 그렇죠? 물마개와 관의 벽 사이, 관의 벽 사이의 마찰력을 구하고요. 물마개를 빼면 3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물이 빠져나오는지 구하라는 문제네요. 그러면 먼저 요 물마개에서 보면 요때의 압력이라고 볼게요. 요때의 압력을 P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요때 이 D 위치에서의 압력은 요 물의 요 깊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요때의 압력은 또 여기에서의 압력이죠. 이렇게 물을 또 이렇게 보게 되면 요 압력도 P잖아요. 얘가 P라면 그러면 요 압력과 또 여기 물에서 이쪽에 작용하는 압력이 또 같을 거예요. 접촉면에서.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P란 말이에요. 여기도 결국에. 따라서 물막에 작용하는 R자임을 계산해 보면 원래는 중력도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중력도 있지만 또 수직항력, 얘가 밀어내는 수직항력이 있으면 이쪽은 생각 안 하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인 R자임은 이쪽 오른쪽에서 작용하는 저기 뭐죠? 힘. 그러니까 그 압력의 압력 P에 의한 힘이죠. 압력 P에 의한 힘과 이쪽 대기압에 의한 힘 작용할 것이고 또 요 물체 사이, 그러니까 요 뭐죠? 이 벽 사이에서의 마찰력 이쪽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의 총 R자임은 제로가 되어야 되니까 얘랑 없어지고 요 마찰력의 크기랑 로우 GD A랑은 같겠죠, 그죠? 그래서 마찰력 FS는 로우 GD의 요 물마개의 단면적이에요. 그러면 로우는 10의 세제곱이고 1기압에서 곱하기 9.8 곱하기 높이가 6이에요. 곱하기 파이 아래 제곱이니까 지름이 4cm니까 반지름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겠죠.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는 얼마다? 마찰력의 크기는 73.89N이 나와요. 그리고 베르누이 정리를 적용을 하게 되면 요 높이에서 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 높이에서 보면 얘를 빼는 순간, 그쵸? 여기에서의 최초 요 높이에서의 어떤 역학 에너지랑 요에서의 역학 에너지랑은 뭐 보존이 된다면 제가 그거를 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요 높이에서 베르누이 방정식 적용하면 대기압은 P0, 밀어주는 힘이 P0죠. 그리고 로우 G 높이가 D예요, 그죠? D. 그리고 그때의 속도는 없을 거고 순간 뺐을 때 이쪽으로 나가는 속도, 이제 이쪽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속도가 V라고 볼게요. 그러면 그때는 P0 플러스 2분의 로우의 V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쪽으로 이쪽에서 밀어내는 압력을 P0라고 보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가 이제 대기압이니까. 그래서 얘랑 약분이 되면 그러면은 그때 이쪽에서 빠져나오는 물의 속도는 V라고 보면 V의 제곱은 2GD 이렇게 돼요. 그래서 V는 2 곱하기 9.8 곱하기 6m니까 얘 계산해 주면은 대략적으로 10.84m/s라는 거예요. 그쵸? 초당 요만큼의 물이 나와. 그렇다면 얘가 지금 부피 흐름률은 일정해야 되잖아요. 이상유체라고 본다면. 그래서 얘가 AV라고 이걸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A 단면적은 파이의 반지름 2cm의 제곱 곱하기 이때 유체의 속도를 곱해주면 초당 0.01만큼의 부피가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면적을 통해서. 그럼 최종적으로 3시간 동안 빠져나온 물의 양을
계산해 주려면, 즉 질량 흐름률에다가 얼마? 그렇죠. 3시간을 곱해주면 되겠죠. 3시간은 3 곱하기 1시간이 3600초니까 얘를 계산하면은 얼마다? 3시간 동안 나온 물의 양은 1.47 곱하기 10의 5제곱 kg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상으로 풀이 마칠게요.